봄이 온 것 같아요. 정말 아침에 나왔는데 지금도 제가 티 한 장만 입고 있는데 하나도 안 추워요. 걱정이 이러다 여름 오는 거 아닌가? 그런 날이에요. 자, 저희 그 야외 정원은요, 지금 오늘로 3일째 정리를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토분들이 이렇게 많이 남네요. 작년 가을에 들어갈 때 이미 토분들을 좀 정리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청바지 왕자님은 이것저것 또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파라솔이 나왔어요. 파라솔이 나왔는데 조금 아직은 바깥쪽에서 커피를 마시기에는 이른 듯한 느낌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날씨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직은 뭐 이것저것 다 나오지 않아서 썰렁한 모습이 조금 더 많고요. 자, 생각나시죠? 저의 상징 뿌랭이싱입니다.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와서 이 냄비 받침이에요. 콜크 받침인데 이게 토분을 이렇게 이제 분갈이 한다음에 막 치기엔 너무 좋아가지고 썼는데, 그래서 그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저를 작년부터 구독하셨던 분들은 작년 봄에 이거 많이 썼던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멍팟으로 바꾸고 나서는 굳이 이제 토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칠 필요가 없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됐네요. 그래도 저의 상징이죠. 멍바풀 여기다 이렇게 놨고요. 아, 이거는 뭐냐면 청바지 왕자님이 옛날에 저희 동네에 그 까치가, 새끼 까치가 한 마리가 저희 요 근처에서 계속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걔 집을 지어줬는데 안 나타났어요. 제가 이제 추측하건대 아마도 고양이한테 좀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잎들이 근데 이제 나와서 햇빛을 보니까 잎들이 살짝 탄 게 보여요. 이 실내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잎들이 좀 탄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야외에 적응이 안 돼요. 여기 이제 다른 분들도 혹시나 야외로 꺼낼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겨울 동안에 안에 있던 아이들은 밖에 나오면 반드시 잎이 타요. 그러니까 그늘에서 보내게끔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어닝을 살짝 펴가지고 이쪽 애들을 전부 다 저기로, 그러니까 그늘로 만들어 주려고 했고요. 나와 있는 애들이 꽃이 많이 부족하죠. 제라늄 아이들 중에서도 야외 나와서도 괜찮겠다 싶은 아이들을 이쪽으로 빼놨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파는 상품이 아니라 제가 이제 얘들을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 애들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지금 보면은 꽃들이 없죠. 그래도 이제 간혹 이런 애들 꽃 달고 있는 애들이 있고요. 얘가 이름이 리틀 레이디 바이칼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남사에서 샀던 아이죠. 그 걔가 요게 있어요. 얘는 아니에요. 이쪽에 얘였어요. 얘 이름은 뭐냐면 이렇게 봐야지만 돼. 이렇게 호라이즌 애플 블러썸. 호라이즌 애플 블러썸 진짜 예쁜 아이인데 이렇게 조그만 데 있고, 그리고 겨울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애가 이렇게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금방 이뻐질 거라는 거 이제.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엽이 지는데, 이렇게 밑으로 지는 하엽은 뭐 아무런 문제 없어요. 물 안 주거나 얘가 조금 이제 위로 이제 성장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거니까 요건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휘어진 아이들, 얘들이 이제 힘이 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빛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나와 있어서 약간 물이 말라서, 제가 토분을 쓰다 보니까 요게 단점이더라고요. 물이 있는 거 위에는 보이는데 밑으로까지 안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잔뿌리가 밑에 있는 아이들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 가을에 멍팟이 나오기 전에도 벌써 플라스틱 화분으로 제가 좀 바꾸기 시작을 했고요. 멍팟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쌩쌩하죠. 확실히 좀 뭔가 좀 달라요. 키우다 보니까 차이점이 있구나. 왜냐면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야외에서 제가 살짝 불안한 거는 뭐냐면 얘가 가볍잖아요. 그래서 토분처럼 무거운 느낌이 아니라 혹시나 바람이 불면 어쩌나 라고 지금 걱정은 하고는 있어요. 한 번 정도 그 테스트는 거쳐야 될 것 같아서 나와 있고요. 얘는 지금 물이 말라 있는데, 물이 말라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가벼운 느낌이 있고, 얘는 물이 있으니까 살짝 무거운 듯한 느낌이 있고 그렇네요. 햇볕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꽃을 꺾어가지고 놓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꽃이 조금 넘쳐나요. 근데
그거 버리느냐? 아니 버리지 마요. 그 나 거기서 지금 분갈이해야 돼. 저거 제가 지금 연질분 쓰다 남은 거. 그거는 슬립분은 버리세요. 슬립분은 버려요. 슬립분을 버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못생겨서. 지금 여기도 슬립분 있잖아요. 얘도 조금 있으면 다시 다 멍파수로 지금 갈아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슬립분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그냥 딱 보셔도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안 어울리는 애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슬립분부터 딱 눈이 가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제 안으로 카페 넣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인테리어까지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화분 배치를 하면서 그때 제가 눈밖에 딱 난 거예요. 아무리 놔도 어떻게 놔도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요 보면 맨 밑에다 이렇게 놨는데 그래서 이거 토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토분의 단점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얘도 그닥 좋지가 않아요. 지금 물 밑에까지 정말 만땅으로 먹여놓고 나니까 좀 그런데 얘도 물이 너무 금방 마르기도 하고 지저분해 보여요. 이렇게 거의 이건 백화현상이 거의 끄트머리에 가 있죠. 이런 상태들 때문에 제가 재작년도 계속 경험을 하면서 토분을 겨울에 안에다 넣는 거는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분으로 이제 바꾸고 제가 그때 대부분 연질 분으로 좀 바꿔서 넣는 그런 상황들을 했었고 그래도 토기를 넣었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요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좋아해 주고 계세요. 당근에 요즘에 토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 토분도 지금 당근에다 내놔야 되나 지금 사실 살짝 생각 중입니다. 자, 얘는 이제 페퍼민트 트위스트가 아니지. 얘는 페퍼민트 제라늄이야. 향이요. 얘는 한번 맡아보셔야 돼. 진짜 얘는 맡아보셔야지만 그 진가를 알지. 이렇게 보이는 것만으로는 그 정도 향이 날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정말 세요. 그리고 향이 이렇게 번지는 건 아니에요. 만졌을 때만 딱 나는. 그러니까 얘가 향이 좀 퍼졌으면 좋겠는데 퍼지지는 않더라고요. 겨울 동안에 그 구석에서 잘 커서 나왔네요. 잘 나왔고 참 간엽이 아이들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이 아랄리오라고도 얘기하는데 본래 명칭이 제가 알기로는 아랄리아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보다 키가 한참 더 커요. 한참 더 큰 아이가 겨울 잘 지내고 나와 있고 얘가 위렐름 랑구스냐 아니면 화이트링이구나. 어제도 몇 분이 계속 화이트링이 꽃이 안 펴요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화이트링은 빛이 정말 좋아야지만 피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세요. 화이트링 안 핀다고 좀 그러지 마시고 또 어떤 분은 어제 저한테 사진을 보내셨어요. 꽃이 안 핀다고. 그런데 보니까 당근에서 너무 쬐끄만 애기를 구입하신 거예요. 성장도 아직 덜 했어요. 그런 아이가 꽃이 안 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꽃눈이 생기려면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제가 물을 한번 말렸더니 잎이 좀 노래졌어요. 엔젤아이스 오렌지인데 엔젤아이스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색깔이 조금 더 진한 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엔젤아이스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겨울 동안에 안에서 이제 구석쟁이에서 이제 있다가 나왔는데 얘를 부처손이라고 저희 선생님이 줬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오래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겨울 동안 안에 있어서 그러다가 이제 막 기지개를 켜기 시작을 했어요. 얘들 나온 지가 한 3일 됐는데 그동안에 냉해를 안 입은 거 보면 신기하시죠? 그 정도로 밤 날씨가 따뜻했고 제가 다른 애들보다는 이제 제라늄들을 빨리 꺼내 놓는 게 제라늄이 의외로 추위에 강해요. 영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되거든요. 특히 처음에 시작은 이런 리갈 제라늄 종류 아이들만 꺼내려고 했는데 조날 아이들도 밖으로 꺼내 놓고 며칠 한 영하 2, 3도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래도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신감을 얻고 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 카시오페아. 그 유럽 제라늄, K 제라늄보다 색깔 면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그 카시오페아예요. 정말 예뻐요. 그 꽃목님은 얘가 페라고늄이라고요? 막 그렇게 계속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페라고늄은 맞아요. 근데 꽃이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요번에 번식 프로젝트를 좀 해봤습니다. 굳이 할 필요 없이 화원에서 사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손쉽게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넌 이름이 뭐니? 올드버리 듀엣인데 벌써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와, 이제 봄이 시작이 되는 거죠. 봄이 시작이 되고 이런 아이들 하나하나 꽃피면서 또 이제 꽃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하죠. 자, 여기가 이제 저희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 쳐다보시게 될 뷰예요. 저 앞에 제가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현수막을 떼버릴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거 보고 뭐라고 하죠? 아이, 저렇게 한 걸 하나를 걸어놨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오늘 청바지 왕자님이 좀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 좀 높은 의자에 앉아서 저쪽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끔 지금 작업을 할 거고요. 이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꽃들을 올려놓겠죠. 여기가 진짜 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은 아직은 제가 식쇼핑을 못해서 그 제라늄을 제외한 다른 아이들이 있어야지만 꽃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예쁘게 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준비를 해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이쪽으로는 지금 또 돌아서 가는 쪽에 리갈 제라늄존. 여기 자리가 진짜 좋거든요. 바람이 잘 통해서. 그래서 뭐 죽어가는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애들 이쪽에 놨는데 지금 조금 추운 듯 해요. 그래서 이쪽에는 리갈 제라늄 아이들만 놨고요. 모나리자 바이스가 이렇게 예쁘게 꽃을 폈어요. 근데 제가 막 방치해 놓고 그래가지고 예쁘게 피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저희 그 팅커벨님이 선물해 주신 페라고늄이고요. 이름이 뭐였더라? 쇼케이스 익스트림 로즈 페라고늄이에요. 근데 오래 키워가지고 연식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옆에는 얘가 주디스인가? 잠깐 얘가 이름이 뭐냐? 아유, 이 이름이 니콜렛이구나. 엘레강스 니콜렛이라고 하는 아이고요. 꽃이 굉장히 커요. 그 모나리자 바이스보다 요번엔 더 큰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옆에가 너는 이름이 알렉시아구나. 알렉시아가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고요. 니콜렛이랑 비슷하죠. 요런 아이들이 조금 비슷해요. 많이 주디스 걔도 그랬었고 이렇게 돼 있고 얘가요 피코티 핑크인데요. 피코티 핑크가 올해 작년에 거의 죽어가던 아이를 올해 어떻게 막 겨울 동안에 살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태가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목질화가 많이 됐고 해서 얘를 언제 한꺼번에 저기를 해야 되겠어요. 삽목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라이즈도 꽃이 이렇게 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가 모나리자 바이스 좋아하지만 얘 선라이즈하고 그리고 펜케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펜케가 아직 안 폈어요. 펜케는 작은 아이들밖에 없어요. 작년에 꼴랑꼴랑해서 이제 다 잡았어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아기가 막 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정리가 덜 돼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렇게 막 화려한 모습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다음 주 정도 되면 여기에 화려한 모습들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오늘부터 뭘 할 거냐면요. 일단 들고 있는 거나 좀 내려놓고 이제 작업 환경을 꾸며보려고요. 무슨 얘기냐면 작업대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 작업대를 이쪽으로 청바지 왕자님 옮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놓고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여기서 제가 항상 할 때 보면 이렇게 앞을 바라보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앞에 탁 트인 공간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쪽도 쭉 보면서,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서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청소부터 좀 하고요. 어제도 여기서 작업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흙 떨어진 게 보이네요. 자, 흙도 갖다 놓고 제가 항상 쓰는 흙이에요. 이제 섞어서 쓰는 흙. 멍팥도 갖다 놓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연질분도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밑에 전부 다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작업이 되거든요. 이런 나무에 정말 슬립분이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눈에 너무 튀고 그래서 싹 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바꿔주려고. 자, 얘부터 먼저 볼게요. 안경을 안 써서 그런가? 안경이 아니지, 돋보기지, 돋보기. 그래서 섬세히 안 보여요. 다 돋보기 쓰고 올게요. 이제 나이가 돋보기를 안 쓰면 안 보이는 그런 나이가 돼서 밖으로 나왔더니 도구들 한 번씩 가지러 왔다 갔다 하기가 정말 정신이 없네. 자,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안에서 여기 이렇게 가지가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 잘라주세요. 반드시 잘라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부터 물이 들어가면서 물음병이 생겨요. 특히나 야외에 나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거 아주 잘 잘라주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녹색 있죠? 녹색으로 돼서 이제 여기까지는 얘가 물이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대사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까지 잘라 두셔야지만 얘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거기에서 제가 작년에 실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있죠. 요런 거 있으면 요런 거 잘라 주셔야 돼. 요거 그냥 놔두면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노출이 되면서 말려버리셔야 돼요. 제라늄은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이렇게 잘려진 부분까지 물을 올려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말단에서 자기가 이제 정리를 하는데 물이 이렇게 위에가 대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항상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가 썩겠죠. 그 상황 때문에 그 오래된 특히나 묵은둥이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항상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얘 웨딩 피코티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번에 밖으로 야외로 나오는 아이들은 페라고늄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해보니까 오히려 K 제라늄이나 유럽 제라늄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생육하기에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페라고늄 아이들, 그러니까 성장을 어디에서나 해도 괜찮은 아이들을 바깥쪽으로 빼려고 해요. 자, 위에 있는 흙을 저는 이렇게 좀 털어서 밑으로 안으로 좀 넣어줘요. 위에다가. 왜냐면 얘가 그동안 있었던 흙이니까 제일 적응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채워줍니다. 뿌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왔네요. 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추운 줄 몰랐는데 지금 바깥에 계속 있으니까 좀 추워요. 춥구나. 아직 제가 티 한 장 입고 있기에는 조금 추운 듯한 날씨입니다. 그리고 햇볕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계속 반복해요. 일관성이 없네. 일관성이 없어. 그 사이에 종리님이 왔어요. 요즘 할 일이 좀 없나 보지? 제가 소를 가지러 간 그 사이에 종리님이 왔어요. 지금 시각은 9시 30분도 안 됐습니다. 새벽밥 먹고 온 거예요. 판교에서.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저 멀리서 왔어요. 딱 내가 어디서 오셨는데요? 딱 그러면 어디라고 딱 얘기하시면 저 사람 판교요. 내일 와요. 그러면 아무 소리도 못 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 해놨고요. 자, 얘는 또 어떤가 볼게요. 잘라놓고 이 위쪽에 이렇게 돼 있잖아. 요 정도까지 바짝 잘라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정도까지. 그래야지만 이 위에가 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묵은둥이 아이들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 요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아주 뼈저린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근데 좀 젖어 있다. 젖어 있어서 분갈이 하긴 좀 그런데 이래서 미루고 저래서 미루고 하면 못해요. 그냥 닥쳤을 때 그냥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름표 안 꽂았다. 웨딩 피코티. 너무 맛없고요. 이 슬립본 얘가 한 11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얘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흙은 살짝 아주 정말 조금만 넣어주시고 그리고 위에다 딱 넣으시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공간이 얘가 조금 더 넓어서 약간 옆에 이렇게 틀어서 안으로 흙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제라늄을 키워보니까 옆에 공간이 좀 남는다 하더라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운데가 안 맞춰졌네. 자, 가운데 맞추는 거 좀 더 신경 써서 해주고. 왜냐면 두고두고 볼 때마다. 그러니까.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옆으로 쏠리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오는 데는 안 막혔어요, 종민이? 하나도 안 막혔어요. 하나도 안 막혔어. 판교하고 여기는 직통인가 봐. 거의 직통.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이는 위렐름 랑구스. 이제 언제부턴가 위렐름 랑구스가 그 공공의 적이 된 듯한 느낌. 꽃도 잘 안 피고 그냥 덩치만 키워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기 없는 품종이 된 거죠. 이 흙도 이렇게 떨어지고 위에는 건강해 보이는데 의외로 위렐름 랑구스의 특징이 뭐냐면 뿌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뭐 억지로 갖다 붙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키울랍니다. 야외 정원에서 의외로 이렇게 펜시 아이들이 눈에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아이예요. 꽃이 없을 때는 이 펜시 아이들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데요. 미워할 것만은 아니에요. 꽃 피기 시작하면 한 번에 피잖아요. 네, 한 번에 피고 또 하나는 또 위렐름 랑구스가 다른 펜시 아이들보다 강해요. 그래서 더위에 강해서 나는 꽃을 꼭 이런 잎을 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격도 저렴하고 튼튼하고 항상 내 곁에 있지만 미움을 받고 있는 이런 아이도 괜찮습니다.
꽃을 안 펴서. 근데 피기 시작하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꽃이 막 굉장히 화려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오히려 같은 잎을 가지고 있는 화이트 링 같은 경우는 하얀색 장미형이라서 예쁜데 얘는 또 호꽃이에요. 빨간색 호꽃이라서. 근데 빨간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괜찮죠. 야외 정원에서 올해 첫 번째 분갈입니다. 아유, 의미 있다. 오늘이 날짜가 3월 17일. 3월 17일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야외에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름표도 없어. 이름도 없어. 성도 없어. 개똥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개똥이는 아니에요. 그냥 개똥. 왜냐면 이 작은 데 왔다는 건 누군가가 저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꽃대 올라와서 좀 있으면 알 수도 있겠네요. 금방 알아요. 그리고 꽃이 펴도 몰라. 모르는 게 많아. 모르는 게 다 거기서 가가 거기야. 가고 가가 가야. 어제도 시리로티하고 더 글로리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김미숙님 때 그 영상에 미리 보기 화면에 나와 있던 더 글로리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고수님한테 사진을 보냈죠. 고수님 이거 더글로리 맞죠? 그랬더니 글쎄 하더니 자기 거를 이렇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쁘게 폈어. 나 갔다 왔잖아. 그래서 그래 너무 이뻐서 이거 작년에 걔가 아닌데 그랬더니 식물등 식물등 효과를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더글로리보다는 시리로티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더라고요. 시리로티가 정말 예쁘거든요. 이 상태로 이제 있던 자리에 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내가 분갈이를 한 게 달리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옮겨놓고 나니까 슬립분들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슬립분 없애기 작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 자리. 그래서 여기 위하고 너무 틀리죠 느낌이. 다 그걸로 해놓으면 이쁘긴 하겠다. 네, 그러니까 너무 얘가 눈에 보여요 이게. 그래서 이쪽 애들도 또 옮겨줘야 되겠다. 자, 아침부터. 아침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따뜻했는데 햇빛이 없어. 햇빛이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바람이 이쪽에 이렇게 돌잖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춥네. 조금 더 하다가는 얼어서 죽겠네. 자, 도로시 나바로는 애매한 선상에 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해버리면 그건 좀 놔둬야 좀 놔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야외에 일단 나왔고 얘가 지금 젖어 있는 상태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아니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리고 스타덤 오렌지 화이트 바이칼라 얘는 해볼게요. 어떤 분이 이게 너무 많은데 줄까 이러시더라고요. 나 그거 싫어. 근데 진짜 얘가 한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아유 괜찮습니다 했는데 조금 섭섭하셨을 거야. 또 생각해서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자기가 쓰던 거 쓰는 게 편해요. 맞아요. 얘는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었나 보다. 그런가 봐요. 뿌리도 많이 흐트러져 있고 뭐 이렇네요. 상관없어요. 그냥. 어차피 그렇게 된 거 제대로 이제 이번에 심어주면 되니까. 여기 있으면 맨날 여기 앞에. 가끔가다 도토리도 들어가고. 도토리 뿌리 나오고 요 앞에 얘잖아요. 올해도 지금 보면 이제 싹을 틔우려고 몽울몽울 이제 끝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됐어요. 얘 오래되기도 하고, 그리고 밑둥이 썩어 있고 그런데도 잘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고. 올해도 도토리를 또 한 바가지가 아니지, 거의 한 자루에 한 포대 정도를 쏟아 놓겠죠. 첫 해는 여기 왔을 때 도토리 줍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이게 점점 싫어져. 근데 여기 주스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스러 할머니들이 소일거리 삼아서 이렇게 어떻게 놀러 오세요. 그렇게 잘들 아시는지. 여기에 청라에 벌써 여기가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아시더라고. 올해는 이거 뿌랭이씨는 강림하셨습니다 했는데 전에는 톡이었으니까 이게 꼭 필요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꾸고 나서는 필요가 없더라고. 손으로 톡톡톡 쳐도 되니까.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안 쓰다가 오늘 보니까 있어가지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지. 겨울 동안에 그 밖에 있으면서 얼지도 않고. 근데 햇볕에 타서 이쪽은 좀 흰색이 좀 돌아요. 이거 다 하려면 진짜 많을 거예요. 이거 보른올름이거든요. 보른올름은 성장 과정에서 이런 형태를 좀 띄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말하자면 얘 입장에서도 백화 현상인 거예요. 근데 요거를 여기에 멋있다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중에 색깔 변합니다. 그리고
요런 경우에 지금 여기도 또 이런 애가 나왔는데 요거를 그대로 놔두시면 안 돼요. 잘라주셔야 돼. 여기에가 물이 고여가지고 나중에 저기가 썩어요. 물음병이 오니까 최대한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만큼 제거해 주세요. 안에는 상처가 이미 다 물었어요, 겨울 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셔야 돼요. 특히 야외 나오는 아이들 요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당장 봄은 건조한 계절이라 괜찮은데 여름 되기 시작하면은 여기에서 반드시 사단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자르고 나니까 이제 일자형 탑삽수처럼 보이죠? 제가 작년에 하도 그것 때문에 속을 썩어가지고 아우 죽었어요. 실내에다 놓고 있다 보니까 죽었어요. 이렇게 한번 털어주고 얘도 이게 제가 삽목해서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빨리 성장이 빠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진짜 정식을 해주는 거죠. 전에 토분 쓸 때는 이렇게 톡톡톡 친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했던 게 손이 아파서.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죠. 여기 있는 토분들 가져간다며. 여기 토분 안 가져갈 거야? 시골에 갈 때마다 갖고 가야지 뭐. 우리 시골에 갖다 놓으면 아마 거기 동네 사람들도 와 이거 갖고 가도 돼요 그럴 거. 다 나눠주세요. 요즘에 이제 제가 이거 배아폭을 팔기 시작했잖아요. 그 상토가 안 나가요. 상토가 안 나가. 다 배아폭 쓰셔. 가격이 몇 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좋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근데 제가 써봐도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가격이 만만치는 않은데 우리 배짱이들 부자셔. 근데 이런 것도 좀 말이 되는 게 뭐 어차피 비싼 제라늄 키우는데 이제 흙 때문에 그러게 잘 꼴랑 보내고 싶진 않다. 그런 마음도 좀 있으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10가지만 갈고 들어갈게요. 코 시려 이제. 난 손 시려요. 그럴 것 같아. 이제 자, 얘는 문라이 참말로 같아요. 네. 문라이 참말로. 저긴 아니야. 카시오페아는 이거보다 더 빨간색이고 더 블랙에 가까운 빨간색이고. 이거 그때 내가 갖고 왔던 거. 맞아 그거. 그죠? 네, 그거. 그건 거 같아. 정말 예뻐요. 얘도 옷이 예뻐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페라고늄은 값을 더 산정해줘야 된다. 너무 싸게 팔리는 것 같아. 얘는 커도 네. 비싸봐야 7,000원, 5,000원, 7,000원? 그렇죠. 근데 처음 이거 제란 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페라고늄으로 시작하시는데 저는 그게 맞는 순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삽목도 좀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좀 고가의 제라늄들을 접하시는 게 낫죠. 처음부터 예쁘다고 비싼 거 딱 잡으시면 마음 아파요 나중에. 정말 낭중에 마음이 너무 쓰려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또 내일 또 불가리아 농소 또 보여드려야 되나? 내일 또 찾아뵐게요.